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우리가 정말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 한국당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교수님 좀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 정서가요, 사람의 특히 사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우리가 뭐냐면 그분들을 성역시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집에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건 남의 부모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누가 무슨 잘못 말하는 거는 그건 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생전에 어땠더라도 일단 그 유명을 달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았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이를 보면 우리는 누군가 옆에 죽으면 그 통곡하고, 옛날에는 말이죠.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통곡 소리가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한 달 이상씩 그 골목을 지나가면 귀에 그 통곡 소리가 들리거든. 이런 정도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 그냥 사람 죽은데 덤덤해요. 그렇게 통곡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우리하고 정서가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5.18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5.18은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박정희 이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이어서 이제 군부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정권을 이른바 신군부가 인터셉트했다, 중간에 가로챘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또 국민들한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던 그 민주화 투쟁의 지도자들, YS, DJ, 여기다가 또 그때 이제 이미 또 이제 민주화 투사로 또 등장했던 JP.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가택연금하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래 되니까 아마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도 났을 거고, 또 뭐냐면 겨우 서울의 봄, 민주화가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누가 갖고 갔다 이런 데는 그건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5.18에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편집 기자를 할 때예요. 그 전날 저는 이제 다른 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편집부에서 편집을 다 해놓은 걸 그 다음날 못 나가겠어요. 광주 문제는 보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5.18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그랬던 문제니까, 그 다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거나 엄청스러운 부상을 당했거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그걸 잘못 건드리면 우리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접근할 때는 정말 조심해줘야 돼. 그게 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조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월호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300 몇 분이나 되는 그 분들이 돌아가신 데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250명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공분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거 다독거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최 대표도 말씀하시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걸 보고 나름대로 그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지. 개인의 자유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특별법 개정 안 냈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안 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거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떻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이하의 벌금이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입법 마인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헌법에도 엄연히 나와야지. 사상의 자유, 또 뭐예요,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다 보장된 거예요. 그거는 인권은 지금 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와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법에서 이거는 금지. 물론 거기도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학술 연구를 위해서거나 그런 건 괜찮다 하셨는데 그게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참에 이 기회에 이걸 입법하자 뭐 이렇게 나서는 거는 이제 무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김술래 의원 또 이종명 의원 뭐 제가 그 뜻이 무슨 그 마음속에 무슨 아주 안 좋은 잘못된 뜻이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알아보자 이런 거고 또 지만원 박사 이 양반 또 그분이 뭐 18년간 이걸 연구해 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와서도 우리 발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은 이해하더라도 좀 더 진중했더라면 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난제냐 자유한국당이 공격당할 그 네. 빌미를 주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전열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고 또 그 네. 전력이 그런 이 파상적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열이 안 갖춰졌거든. 네. 이럴 때는 당을 좀 생각하고 특히 이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앞으로 저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권 뭐 다시 찾는 그런 네.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 전선을 너무 여러 군데다가 벌린 건 아니란 네. 말이죠. 그 점에서 좀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나 언젠가는 평가되고 또 연구되고 파악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되고 이렇게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하튼 그 배신감 느낀다든지 울분을 토한다 이건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슬프다고 네, 해요.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왜 그러겠어? 예. 옛날 곡쟁이가 왜 상주보다 더 슬프게 울겠어요? 울어야지 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잘 울어서 그다음에 이제 잘 울어서 왜냐하면 상주들이 그 옛날에 그 네. 오랫동안 뭐 5일장 이렇게 할 때 네. 계속 울 네.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 하냐 그때만 우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하면 저기 3년상 할 때까지 계속 상주는 곡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곡쟁이를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쟁이는 정말 잘 울어야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도 또 모셔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부풀리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으면 나라를 자꾸 시끄럽게 해서 뭐 좌나 우나 또 여나 야나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 좀 이럴 때는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 네. 또 국민적인 말하자면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제를 좀 하자. 네. 이게 무슨 예. 정권 가지고 서로 싸울 그런 일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저기 어떤 국민 여론이나 특히 여당에 슬쩍에 밀려서 이제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으면 이제 저는 그런 이제 황교안 뭐 총리님이 대표되는 거는 꼭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누가 대표가 되시든 정말 신상 필벌을 이제 엄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 만약에 이제 국민 정서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면은 하되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은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정말 제명을 시킨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오래 해준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이분이 30년 이제 형을 받고 평생 지금 그 연세에 30년 있으면 거기서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요. 저도 거기다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탄핵에 대해서 아까도 뭐 이야기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왜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된 거잖아요. 네. 예. 이것은 존중해줘야죠. 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징계의 일종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입법부 그러니까 정부와 행정부와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견제의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럴 때는 탄핵이에요. 탄핵 소추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했다고 그 사람들이 악당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 탄핵
소추에 찬성한 사람도 62명 의원들 네, 중에 그렇죠, 그렇죠. 예. 반대한 사람은 56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걸 보면 오히려 다수가 찬성한 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당시에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징계로서의 탄핵 소추 옛날 노무현 때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걸 만약에 당내에서도 보복적인 차원에서 했다면 그건 잘못이지만은 네. 그런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네. 왜 입장을 못? 아직 저 검찰 형사도. 수사도 끝나기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예? 특검 수사도 끝나기 전에 했죠. 그런데 서둘러 해가지고 뭐냐면 광화문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은 전부 합하니까 1,700만 명이었다고. 예. 저는 도대체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연인은 나중에 보면 태극기 군중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한쪽은 아예 없었던 걸로 치고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니까 자취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미리 앞으로 있을 그 판결의 결과까지 끌어와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됐냐면 헌재가 미리 올 수 있는 앞으로의 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올 수 있는 그 판단을 지레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바탕에 두고 이 사람을 파면시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검찰이나 특검이나 그다음에 그 법원들은 잘 됐잖아요. 헌재가 그렇죠. 이미 인정을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못할 게 뭐 있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30년씩.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는 몰라도 네. 이 현재 자유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네.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법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뭐래요?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꾸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럼 갈라서 전에 한번 갈라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갈라서니까 안 되더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왜? 국민 중에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너무 못했어. 어? 그야말로 사정치를 했어. 네. 자기 개인 정치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했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세력은 이 보수 우익안에서도 자유우파안에서도 그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갈라서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보수 대단합 아닙니까? 그렇죠. 대동단결, 네. 뭐 단일 대우로 가자 이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좀 괄호 속에 넣어놓고 언제 푸느냐? 정권 잡고 나면 그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괄호 안에 놓자.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시 이제 묻어두자.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 현 정권, 특히 이제 진보라고 하는 현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이제 지금 처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정말 더욱더 논리적으로 잘 투쟁해주고 오늘 정말 우리 교수님 오늘 우리 이 교수님 오시니까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매주 이제 좀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정말 좀 좋은 제가 이제 좀 말씀하고 저희가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이 든 사람도 자꾸 축해주면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 아니 그건 정말 아니고 훌륭하세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제 이런 말들이 저희들이 필요했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소위 진행자들이나 이쪽에서 몰아가는 기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가 없고 객관적이고 서로의 이제 생각을 이제 존중해서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그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배우는 서로에게 이제 삼인행 이제 그 대학에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뭐 세 명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중에 또 스승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매주 저희들이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서로 저희들 이야기하면 서로 깨닫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방송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최종호 신용하네. 네, 최신의 만남. 우리가 항상 좀 최신 뉴스, 좀 옛날 올드한 거 아니고 보수라고 하면 올드한 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이제 이슈와 그다음 우리가 미래를 노래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아까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We can do it을 한번 외치면서 한번 이렇게 파이팅하면 We can do it 한번 말씀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We can do it!